자, 후보 교체 사태를 마무리한 국민의힘 1시간 뒤인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본격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텃밭 전남에서 반역사 세력을 제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긴박했던 국민의힘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 나덕수 그 어떤 덕수라도 되겠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부님 모시겠습니다. 우선에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실무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엽니다. 여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심야에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는 이 보시는 것처럼 후보 교체 여부를 놓고 충돌하는 상황도 연출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김문수 후보가 당 화합 메시지를 좀 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서로 간의 이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갈등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옳은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고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일단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그런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 선거 승리를 위한 그런 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된 만큼 이 선거의 승리에 가장 큰 과실을 얻는 것도 김문수 후보고 또한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김문수 후보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력을 최대한 하나로 끌어모아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내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국민의힘 내용 수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수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지 또 이 화학적 결합들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를 뭐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단일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강제적인 후보 교체를 위한 그런 어떤 사실상의 군사적 쿠데타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권성동 또 권영세 두 분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뭐 3시부터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지만 네. 엊그저께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참석했을 때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뭐 꽃다발도 증정하고 하트 인사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 직후에 있었던 모습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많은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 비판을 쏟아내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김문수 후보가 지금 후보의 지위를 회복하긴 했지만 지금 속으로 굉장히 깊을 대로 깊어져 있는 이 갈등의 골을 어떤 방식으로 메워 나갈지에 대한 방법, 수습책을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게 의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김문수 후보의 과제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김문수 후보가 이번 선거를 어떤 컨셉으로 치러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의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된 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입장은 무엇인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긋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의원총회나 이런 부분 그 상황 속에서 빠르게 정리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이 내홍의 불씨를 품고서 선거운동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 뭐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노정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단일 대우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 역시 조금은 반목하고 갈등했던 의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지난 의원총회에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림이 되면서 좀 다소간 원내 전체와 갈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의 그런 어떤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더 많이 이제 마음을 써야 하는 곳이 김문수 후보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간의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오전에 한덕수 후보와 첫 만남에서도 포옹까지 하면서 좀 극적인 화해 무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적극적인 통합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선대본부터 꾸리게 될 거거든요. 네. 아마 선대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략들을 논의를 하고 이제 3주 남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회복한 김문수 후보 오늘 오전에 직접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면서 대선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제가 그 후보로 등록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제가 반드시 당선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뭐가 될까요? 일단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은 있는 네. 거거든요. 사실 스스로 재판기를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지연을 시켜버렸고 또한 막상 당선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체계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국민의힘 내 후보를 둘러싼 자중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다소간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이 귀한 시간을 사실 국민들에게 어떤 민생이나 경제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방탄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낭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직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와 또한 전직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후보가 머리를 맞댄다라고 하면 충분히 소구력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어떤 통합 행보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엉망이었다. 누가 국민의힘 후보를 신뢰하겠냐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의 대결 변수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들을 그동안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가 또 그 과정 속에서 과정이 정말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는가 단일화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정말 단일화가 맞았나 후보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모습 또는 후보를
후보를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과연 이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무엇을 호소하려고 하는가? 또 지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 세력 구도가 너무나 명확해졌다. 이 김문수 후보도 사실 한덕수 후보와 못지않게 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또 지난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3년의 시간 동안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구도는 굉장히 간명해진 것 같습니다. 선거는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명해진 구도 속에서 저희 민주당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의 변수,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거티브가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변의 위협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좀 고려해야 해서 동선이나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짜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당도 선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지금 대응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오늘 오전 당사에서 전격 회동을 갖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한 후보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가 그런 우리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 후보님의 훌륭한 리더십 하에서 모두가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를 함으로써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제가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만은 사부님을 모시고 제가 잘 좀 배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아니, 그 문제는 예.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선대위원장 제안에 한 후보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둘의 통합 행보가 이 빅텐트 구성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했을 때는 한덕수 후보에게 더 많은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더 아쉬운 쪽에서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협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런 논조였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네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됨에 따라서 이제는 선거를 이겨야만 하는 그런 책무를 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텝이 가장 크게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한덕수 후보 측과의 단합을 하는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 앞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 한마디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제 포옹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이 정치적으로 그 지지자들이 입었던 상흔들을 회복하는 데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달래고 포섭해야 될 그런 지금 책무가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 측이고 한덕수 전 후보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큰 빅텐트를 친다라고 하면 이번 선거에 반드시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선과 관련해서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4선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추가 인선은 나오지 않았고 이 사무총장은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대출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네. 어떤 배경이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지도부 자체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라고 하기는 했지만 대체로가 원내 다수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의 입장이 의원 절대 다수의 입장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집단지성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도부 전체를 바꾸는 것이 선거 3주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서로 간에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대안적인 체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의 큰 틀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쨌거나 선거 사무 전반, 특히 이제 선거비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양측 간의 잡음이 없을 만한 인물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장동혁 사무총장을 내정을 하려고 했다가 그랬죠. 장동혁 사무총장이 고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양측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물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다소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서로 간의 그런 성향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선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박대출 의원 사무총장 내정, 국민의힘의 득과 실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현역 의원들의 세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내에서 가장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친윤계와 손을 잡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지금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아마 이제 당내에 그립감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는 구도고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있었던 날 그날도 선고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법재판소를 찾아서 12.3 비상계엄은 국헌분란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또 압도적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만큼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것 때문에 발생한 그 대선 아닙니까? 이 대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표를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캠페인 선거 기조를 잡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번 해보고 예.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이제 그 빅텐트 얘기가 나왔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빅텐트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하나는 빅텐트를 누구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낙연 고문은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소위 빅텐트 가능 세력은 제가 볼 때는 이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구구의 전강훈 자유통일당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자유통일당하고 같이 이렇게 연대 또는 통합까지 그 포함하는 빅텐트를 구상하시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답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조만간에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 이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공개 질문 형태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폭력적인 야밤 후보 교체를 시도하여 국민적 정치 불신을 초래한 폐륜적 당권파 지도부 총사퇴 및 중징계가 친위 군사 쿠데타를 자행하고 후보 교체 정당 쿠데타를 배후 조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선대위원장,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박탈, 또 재구속에 대한 김문수 후보 입장을 묻고 있어요. 일단은 쿠데타란 표현을 너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그 후보 교체 사태 역시 당원들 절대 다수가 단일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네. 또한 당원들이 그러나 후보 교체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부결이 돼서 김문수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범위 아래서 법원에서도 정당의 자율권 안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결론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법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짓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문수 후보에게도 약간 양자택일식의 이 질문지를 던지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급기야는 헌법재판소 역시도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거대 야당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이런 쌍방과실의 책임에 대해서 한쪽에게만 프레임 공세를 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그런 공감대를 얻기가 과연 이 이상 확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역시 이것은 정당 내 자정작용과 국민들의 판단을 구할 몫인 것이지 어떤 단호한 결단과 이분법적인 사고로 극복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입장을 낼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결국 이 이전 정권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김문수 후보의 모습으로 그 국민들께 선보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뭐 쿠데타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좀 주의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후보 단일화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거친 강제적인 후보 교체가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이것은 정치 쿠데타다라고 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번 그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강탈이다. 이거 사실은 도둑질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정치 쿠데타라는 규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오늘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중앙선대위 이 신속 대응단에서 김문수 후보 망원집을 공개를 했어요. 이 개인의 초점을 맞춘 공세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그 김문수 후보는 이제 공당에 특히 국민의힘의 기호 2번을 달고 이제 출마하시는 공식 후보가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의 개인적인 부분부터 또는 이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비전에 이르는 것까지 모든 것이 검증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망원집을 저희가 공개한 중에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보여오셨던 혐오와 차별적 발언 또는 극단 정치 내지는 폭력을 좀 선동하신 그런들 발언 그리고 노동과 사회 갈등을 야기시켰던 그런 발언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 발언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위 이번에 극단적인 정치라든지 폭력 선동과 관련된 부분 중에 제가 올해 2015년도 2월 달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의 발언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극우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 어떻게 앞으로 그 관계를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김민석 후보도 5가지의 물음 중에 한 가지로 그 말씀을 좀 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좀 반론 드리자면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후보 망원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상태거든요. 이게 망언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께서 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의 망언에 집중하기보다는 과거 이제 형소욕설 녹취록을 비롯한 그런 이재명 후보의 막말 어록들만 더 상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밝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내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전남에서 마지막 경청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텃밭 전남에서 반역사 세력을 제압하겠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894년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광군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던 황토현 전투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학혁명의 날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바로 그런 대동세상 아니겠습니까? 반역사 세력, 반공화국, 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반역사 반민주 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민생 행보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 본선을 앞두고 다시 강경한 발언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 뭐 강경한 발언이라고 보이지가 않고요. 좀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선거의 구도가 굉장히 선명해졌다.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세력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과 여전히 우리는 지금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마침 동학 그 혁명의 날 아닙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 때 그 농민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상경 시위했던 그런 장면들 거기에서 이 남태령 고개를 넘지 못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서 결과적으로 그 트랙터가 한남동 앞에까지 진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진압을 한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의 5월 10일 그 후보 강탈 쿠데타는 당원들에 의해서 진압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는 국민들이 써내려가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의 지지 연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이재명 후보 공세에 DJ가 환생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자기 몸의 허물은 안 보이는 법이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착각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역시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또한 31차례의 줄탄핵과 여러 입법 폭거들 제2요구를 유도하는 듯한 그 강압적인 그런 법률안 통과 이런 것들 국민들께서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사법부가 명시한 재판 일정까지 탄핵 겁박으로 무력화시키는 이런 그리고 또 형법까지 바꿔가면서 자신을 향한 그런 범죄 의혹들을 형해화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 역시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입법부와 사법부를 거의 틀어지고 흔들면서 행정부 권력까지 독점하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기득권으로 겨냥을 하면서 투쟁해야 될 대상으로 상정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견제의 심리가 강합니다. 한쪽의 힘을 지나치게 실어줬을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 과거 독재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잠시 국민의힘의 내홍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 과거에 너무도 많은 그런 단서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한 그런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이재명 후보와 뭐 DJ의 환생이다 이런 식의 그런 주장은 오히려 더 반감만 살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반 이재명 정서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의 대책이 보편적인 유권자층에게 가장 소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상수로 가져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저희가 그런 민주당의 이런 모순된 행보들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개헌을 해서 지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정쟁의 아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슬로건을 들고 나왔던 것이고요. 네. 비록 한덕수 전 후보가 탈락을 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사부로 모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책 연대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반 이재명을 넘어서 저희가 필요 충분적인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전남 지역을 찾았고요.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고 본격 유세에 돌입을 합니다. 출정 장소가 광화문이거든요. 어떤가 하고 보일까요? 이번 선거가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그것으로 인한 선거가 생겼다는 점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비세혁명의 완성을 이번 광화문에서의 출정식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힐 겁니다. 이번에 헌정질서의 파괴 세력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고 그런 부분들에 모두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세력이라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협력하고 합심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라는 의지를 내일 광화문 출정식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출정식 정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 얘기만 전달해드렸다는 점 감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